여러분, 혹시 기술계 고등학교 교실, 그 안이 어떨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는 좀처럼 들여다보기 힘든 바로 그곳의 1년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교실의 정말 생생한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도전과 성장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자, 이 방대한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무기력한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건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매일같이 부딪히는 정말 근본적인 고민일 겁니다. 빨리 끝내요? 하기 싫어요? 어떠세요? 교실의 현실은 때로 이렇게나 직설적입니다. 한 통합과학 수업에서 실제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 기록을 따라서 한번 그 여정을 함께 가볼까요? 먼저 교실이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법, 또 손으로 지혜를 배우게 하는 법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모습들을 지나 마지막으로 진정한 교사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교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수업에, 이 배움의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는 게 오늘 우리가 교실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이 어려운 질문에 과연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학생들의 닫힌 마음을 여는 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를 피울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한번 보시죠. 수업 참관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선생님의 에너지와 창의력이라는 점이에요. 긍정적인 기운, 재미있는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소통, 바로 이게 닫힌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더라고요. 자, 여기 이 작품들 좀 보세요. 이게 바로 한국어 수업의 결과물입니다. 기록을 보면요, 선생님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잘한다, 멋지다 해주는 긍정적인 피드백 속에서 아이들이 문학작품을 이렇게나 독창적인 북밴드로 만들어냈다고 해요. 막연했던 이야기가 손에 잡히는 진짜 작품이 되는 순간이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방법도 정말 재치 넘치죠? 빅데이터 분석 수업인데요. 과제를 잘했을 때 피드백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따봉자를 날려주는 거예요. 자칫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디지털 수업이 이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훨씬 더 친근하고 즐거워지는 거죠. 어디 이뿐이겠어요? 수학 수업은 방탈출 게임으로 변신하고요. 활동지에는 본명 대신 별명을 쓰게 해서 괜한 긴장감을 싹 풀어줍니다. 심지어는 수업이랑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볼펜 구부리기 같은 걸로 아이들 시선을 확 사로잡기도 한대요. 정말 교실 곳곳에서 선생님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엿보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특히 기술계 고등학교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손으로 배우는 지혜예요. 머리로만 아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만져보고 만들어보고 부딪혀보면서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보세요. 기계과 학생들은 고카트 동력부를 직접 조립하면서 복잡한 이론을 그냥 몸으로 체득하고요. 건축과 학생들은 우리 학교의 미래 모습을 3D 모형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설계도가 현실이 되는 거죠. 와, 건설과에서는 심지어 최첨단 3D 스캐너로 실제 건물을 통째로 디지털 세상에 복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3D 스캐닝 수업 참관록에 정말 인상 깊은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밖에서 힘들면 안에서 편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밖에서 땀 흘리면서 꼼꼼하게 데이터를 모으는 그 고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실내에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은 정말 쉬워진다는 거예요. 결국 손으로 겪는 그 노력이 더 깊은 이해와 더 높은 효율로 이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인 거죠. 자,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함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움이라는 게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할 때 과연 어떤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그 협력의 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체육 수업 모델은 정말 혁신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선생님 세 분이 한 수업에 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다른 학년 학생들을 섞어서 세 팀으로 나눕니다. 자, 그럼 두 팀은 신나게 미니게임을 하고요.
나머지 한 팀은 다른 선생님과 함께 기본기를 집중적으로 훈련해요. 그리고 이걸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시스템 덕분에 정말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자기 수준에 맞는 활동에 꽉 채워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함께의 힘은 다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제를 먼저 끝낸 학생이 뒤처진 친구를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 또 두 분의 수학 선생님이 힘을 합쳐서 다소 버거운 합반 수업을 멋지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도 보이고요. 측량 실습 때는 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계산 왜 틀렸지? 하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함께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 자, 이제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실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보통 실패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실에서는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배움의 기회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시행착오라는 개념에 대한 존중입니다. 여기서 시행착오란 그냥 실수랑은 좀 달라요. 성공할 때까지 혹은 내가 그만둘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것. 이건 굉장히 적극적이고 중요한 학습 과정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죠. 한 드론 정비 수업에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건넨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괜찮아, 실수해도 돼. 실수를 해봐야 제대로 배우는 거야. 정말 멋진 말이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바로 거기서 진짜 배움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반도체 수업이었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한 로봇 시연이 글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실패하고 만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선생님은 전혀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 이게 진짜 공부다 하시면서 학생들과 함께 차분히 뭐가 문제였는지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실패가 그 어떤 책보다도 생생한 교과서가 되는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창의적인 방법들, 또 협력과 실패를 통한 배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된 힘은 과연 뭘까요? 네, 그건 바로 학생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진정한 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한국사 수업 시간의 기록입니다.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그냥 책상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떤 꾸지람도 재촉도 없이 그저 묵묵히 옆에서 학생이 과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고 이끌어주는 그 모습에서 참관자는 정말 깊은 울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참관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교사의 마음이 아닐까? 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학생의 가능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었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안양공업고등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교실 안에서 매일 매 순간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해 쏟으시는 그 지치지 않는 노력이 있기에 아이들의 성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